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의 질주가 멈출 줄을 모릅니다. 특히 오늘은 반도체 투톱이 신고가를 쓰더라고요. 지수 상승도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강세도 너무 좋은데 너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에 집중된 그런 랠리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지금 많이 소외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은데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익 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장세여서 조금 아쉬운 그런 하루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오르는 종목은 있으니까요. 내일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내일의 단서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의 단서는 바로 주도주 순환매라고 네. 골라오셨네요. 일단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초반부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이 움직였었던 섹터들이겠죠. 금융주들, 은행주와 증권주와 지주사 이들 종목은 오늘 대체로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 주도주 섹터들로 이제 매기가 좀 순환하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로의 이제 순환 매도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은 이미 삼성전자가 오르기 전부터 이미 오를 만한 종목은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약간 투기적인 어떤 습성을 가진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매매하실 때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판단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단기 매매를 이어가되 기존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외에 새롭게 시장의 주도주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종목군들 여타 주도주로 매기동에 한번 대비하는 전략도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코스피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에 그리고 여타 금융주라든가 지주사 중심의 강세가 진행되면서 당분간 신고가 랠리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항상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더 가는 장세고 지금은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 압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가다가 약간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은 무너지는 조정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급드렸듯이 이제 반도체 섹터들은 과연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갈 것인가. 제가 이제 삼성전자는 무료방송을 통해서 9만 원 정도까지는 제가 언급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이제 인공지능 시장의 거품론 이런 게 많이 일었었죠. 그쵸. 그러면서 시장이 이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거야, 마는 거야 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던 차에서 지금 오라클이라든가 또 브로드컴이라든가 TSMC 같은 이런 업체들의 강력한 실적 호전이 나오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급등이 나온 겁니다. 결국엔 지금 현재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업황의 호조가 재료가 이미 단기간에 강력하게 반영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재료는 상당히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전략은 분명하게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도 꼭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섹터라든가 이쪽으로 몰렸던 그 시장의 수급이 다시 시장의 선두권에 있었던 은행주라든가 증권주라든가 지주사 이런 쪽으로 시장 매기가 서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의 상승장은 결국에 정책에 의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정책주가 또다시 시장 전면에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점도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잠깐 보겠는데요. 오늘 시장 지도 그림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시장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그림인데요.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 지금 빨간색 선에 있는 섹터가 지금 전기, 전자 딱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 기계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운송 장비 정도 있는데 결국에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었던 것은 결국엔 전기 전자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의 상승장이 오늘 전체적인 상승장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섹터들은 대체적으로 강밥 정도, 약밥 정도 혼조 장세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언급드렸듯이 오늘 장세 지수가 신고가, 사상 최고가 경신해서 기분은 좋은데 그러나 나머지는 먹을 게 별로 없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상태여서 좀 아쉽고요. 이제 전기전자 쪽으로 쏠렸던 수급이 다른 섹터로 옮겨가는 그런 흐름에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에 의해서 올라간 시장인 만큼 정책의 수혜주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네. 말씀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한 반도체는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덜 오른 종목 중심으로 주도주를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해볼 텐데요. 네. 오늘도 신고가를 이미 경신했더라고요. 키움증권인데 네. 1차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24만 원 달성했고 2차 목표가 설정해 주시나요? 그렇죠. 지금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올라가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변동성이 큰 가운데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지금 반도체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운데 뒤쪽에서는 은근슬쩍 지금 종목군들이 시세를 가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있습니다. 어제는 강세가 났습니다만 오늘은 대체로 쉬어갑니다만 여전히 금융주라든가 지주사 종목 시장에 강세가 나타났고 있고, 자, 키움증권이 벌써부터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많이 올랐고 직전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만 증권주들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최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금융주들은 올해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완만한 반등 가능성을 언급을 드렸듯이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은 전개되더라도 추가적인 레이스가 일단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랐지만 그래도 이번에 3차 목표가까지 한번 제가 목표치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3차 목표가는 28만 5천 원 정도까지 현가격 한 10% 정도 좀 추가적으로 올려보고요. 익절가는 24만 7천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고 주가는 직전 고점 돌파해서 약간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쉬었다가 더 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보시고, 또 지금 현재 증권주들 중에서는 한국금융주주하고 키움증권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장주가 앞으로 증권주들의 상승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미스터한께서 이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헷갈렸는데 네. 키움증권은 2차 목표가를 달성했고 3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리뷰는 이것만 하나요? 네,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시장의 종목, 공략 종목은 어떤 건지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의 공략주는 신한지주입니다. 어떤 매력들이 있나요? 일단 뭐 언급드렸듯이 지금 반도체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또 이제 무거운 또 은행주 갖고 와서 좀 의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은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고, 네. 그리고 언급드렸듯이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좀 안전한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여타 금융주 새로운 주도는 아니죠. 여타 이제 같은 주도주로 매기가 이동할 때 대비를 하자는 측면이겠고요. 일단 뭐 은행주들과 증권주를 많이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은행주들도 은근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은근하게 계단식 상승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1차 상승 때와 비슷하게 2차 상승도 그렇게 시작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시면 되겠죠. 이런 가운데 신한지주도 은행주들 내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12개월 선의 PR 정도가 한 6배 정도, PBR 0.5배 정도로서 여전히 뭐 은행주들 내에서도 상당히 저평가했었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일단 보셔도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정부의 주주 환원 정책에 일단 가장 큰 수혜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유지가 됐고요. 그것은 바로 이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확인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투자거래 매수는 지속적으로 들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외국인들은 이렇게 저평가된 금융주를 중심으로도 매기는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은행주는 무겁다라는 개념보다는 안정적으로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승부를 걸 수 있다라는 측면이겠고요. 또 상법 개정안이 이제 3차 이제 상척 개정안이 추진이 되는데, 제가 가장 큰 재료가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그 정책이라고 그랬죠. 이 호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금융주를 비롯한 자사주들의 레이스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력한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은행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지주 최근에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수급 좋습니다. 목표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는 좀 해봐야죠. 네. 일단 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지금 은행주, 지금 신한주 차트를 보고 계시지만 1차 레이스가 나올 때 굉장히 야금야금 점진적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소부장 종목들은 굉장한 변동성, 반도체 소부장도 변동성이 있죠. 대응이 좀 쉽지 않다 얘기.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지금 좋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 내년에 좋아지고 있는 것과
것까지 지금 저는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높지는 않다고 봐요. 그럼 변동성 있는 반도체 쪽을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시작하는 은행주를 볼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안정적인 분명히 안정적으로 꾸준히 갔고요. 중장기 2단 상승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PBR이라든가 퍼라든가 여전히 저평가됐고요. 여전히 실적 자체가 좋고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연례 행살처럼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현재 약간의 뭐 눌림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제가 보면 곧바로 갈 수 있겠고요. 눌림이 나오면 뭐 저가 매수의 기회 저를 찬스로 자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었어요. 자 오늘 종가 7,900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약간 밀릴 때는 거 저가 매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목표가는 이제 8만 원 그리고 손절가 65,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 중에서도 저평가된 매력이 있는 신한지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공략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볼게요. DB증권입니다. 역시나 정부 정책 수혜주네요. 네. 일단 주도주라고 하는 섹터가 있을 때는 그 주도주 섹터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할 때 계좌 수익률이 제일 많이 납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이런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 종목 저 종목 왔다리 갔다 하면서 단타를 치면 계좌가 잘 안 불어나요. 또 단타를 쳐서 매번 수익이 나면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네. 그렇지가 않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의 주도주권의 종목군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진적인 강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섹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DB증권을 비롯한 증권주와 은행주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양도세 대주주 지분 50억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일단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역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상법 계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9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그 상법 계좌는 윤곽이 잡힐 거고 그러면서 한 11월 정도에서는 뭐 국회 통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이들 금융주들 반등세가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뭐 DB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들 중에서 중형 증권사 정도로 일단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도 실적이라든가 퍼라든가 PBR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증권이라든가 NH증권보다는 훨씬 더 저평가된 퍼 자체가 6배, 7배, PBR도 0.6배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만큼 주가의 반등도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조금씩 관심권에 넣어둘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DB증권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데 공략해보도록 할까요? 네. 공략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증권주를 보실 때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엔 실적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하락인 상태에서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투자 부분 그리고 이제 브로커리지 수입 여기다가 이제 뭐 채권 수익률도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되게 되면 그쪽에서도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증권사들의 이제 실적 증가세는 계속 이어지고요. 지금 은행주와 증권주의 공통점이 뭐냐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선의 PR 자체가 오히려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이 지금 해마다 가면서 실적이 더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은행주들보다는 실적 증가폭이 더욱더 가파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증권주를 먼저 보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 보시기 바라고요. 현재 1차 상승의 횡보세가 나타났죠. 약간 이제 증권주들 중에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초반에는 좀 늦게 올랐죠. 그런데 막판에 그냥 급등이 나온 이런 형태가 됐고요. 2차 상승 때는 이런 상승보다는 점진적으로 완만한 반등세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증권주와 같이 궤를 같이 하면서 반등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 종목만 변동성이 크지 않다. 다른 종목과 같이 가니까 걱정하지 말지 않으시면 되겠고 역시 지금 오일이평선 주체 강세가 살아나고 있죠. 약간 뭐 오일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눌림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눌림이 나오게 되면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 현재 지수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눌림보다는 곧바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자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 9,700원 이하로 여러분들 저가 매수는 좀 하셔도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자 목표가는 11,200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 8,700원 제시를 드릴 테니까 자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은행주 중에서 하나, 증권주 중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만나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에서 이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방법 알려주셨죠? 자,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요. 상승장, 이번 상승장은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1차 상승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2차 상승 때는 시장의 주도주가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상승장을 놓치시면 안 되고 언급드렸듯이 트레이딩 매매보다는 주도주를 주서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
그 주도주를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또 강조를 드렸으니까 자 네이버 밴드 가셔가지고요. 엠비엔골드 한규수 치시고 검색하시게 되면 오늘 네이버 밴드에서 오늘 무료 방송 녹화 방송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절대 긴 호흡으로 큰 시세를 준비하자는 점도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멀리 보고 안정적으로 가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엠비엔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